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인을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도적 지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박대출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 데까지 무려 6년의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신용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실상 진행을 하지 않고 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조선일보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게 의혹 수준이 아니라 실제 확인을 했는데 그걸 정말 감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금 박대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동영 의원님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조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 공포를 조장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위해한지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네. 그 의혹을 해소하고 그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켰다든지 아니면 네. 의도적으로 이미 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가 안전하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계속 그 불안 속에 살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공격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피해와 그런 공포를 계속해서 조장하고 그것을 또 안겼다, 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 의도적인 고의가 개입되어 있다면 감사원 감사든 수사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2017년이었습니다.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도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소규모 영향 평가에서 아예 검측이 안 될 정도로다가 전자파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가 지금 검출 안 된 것도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까? 그 사안은 그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조속.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안 드렸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추후에 보고가 됐는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방부에서도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도 사드 전자파가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해하다,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드 전자파 문제가 논란이 된 건 결국 이게 미사일 기지예요. 네. 그렇죠? 미사일 기지가 뭐 우리나라 지금 성주에만 처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기지가 얼마나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데가 다 이 그 레이더 때문에 뭐 전자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 다 폐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과학적으로 다 아는 거고 송영무 전 장관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영무 전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 네. 그 자리에선 보고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보고 자리가 당연히 있었겠죠. 왜 그때 사드 전자파 문제가 얼마나 많은 논란이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뭐 이렇게 그 무슨 탈 같은 거 쓰고 뭐 괴담송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중요한 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보고는 반드시 했을 것이고요. 네. 그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현재 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하튼 저 당시부터 국방부나 또는 전문가들 환경부를 포함해서 네. 전문가들은 이게 무해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당시 상황은 윤건영 당시 이제 국정상황실장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윤 의원 말을 빌리자면 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네. 문재인 정부는 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 노력을 했다. 그리고 네. 사드가 실제로 그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약식 네. 평가는 이루어졌고 또 법령에 의한 정식 평가가 있는데 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주민 대표라든가 또 전문가 대표라든가 이렇게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 과정이 어려웠다. 예, 법령에서 정한 정식적인 평가가 좀 늦춰졌다. 뭐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사드 그 레이더가 사실 그 뭐 반경 400m 이내 1km 이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뭐 그건 공식적으로 다 이제 나온 건데 그럼 멀리 이제 김천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흐트 기법이라 그래갖고 10년 이상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 주민의 건강을 체크해 봐야지만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예컨대 뭐 발전소 옆에 주민들이 호흡기, 화력 발전소 옆에 주민들에게 호흡기 관련된 질병이 뭐 다른 지역보다 높아진다라든가, 혹은 뭐 염색을 하는 공장 옆에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장기적으로 보면 높아진다라든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똑부러지게 인과관계를 딱 측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그런 통계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드 이 레이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지금 6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사실 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한다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아무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김성의 의원님과 같은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더라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뭐 머리에 쓰고 네. 뭐 이렇게 장난하듯이 이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아니면 몸이 튀겨진다, 뭐 몸이 찢어질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남긴 말은 딱 하나 아닙니까? 안전하다니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인지 지금 뭐 다른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런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들여야 되는 노력과 비용도 막대한데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없고 문제 제기할 때는 너무너무나 무책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단순히 늦어진 게 아니라 네. 저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예, 장동영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컨대 비행장, 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은 저희가 광범위하게 측정을 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드도 이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피해가 되는지를 사실은 장기적으로 또 그 거리마다 측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도 사실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안전하니까 괜찮다 문제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인근 주민 또 중간에 떨어져 있는 주민 건강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가면 사실은 국가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노력 당연히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이런 괴담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제 일본이 조만간 할 예정인데 그걸 앞두고 그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당시 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짓말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광우병 괴담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광우병을 우리 이제 세계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그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먹어가지고 네, 광우병 알겠습니다. 걸린 전 세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수도 많습니다. 네네. 데이터를 갖다 드릴까요? 아니 내놔보세요. 갖다 드릴게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그걸 아이고, 참. 광우병 괴담이라고 근데 그 하시는 당시에 수십만 명이 됩니다. 27일이 아니라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성일종 의원과 서로 대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광우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수십만 명이 된다. 그리고 광우병 환자들 자료도 갖다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송 뒤 확인해봤더니 흥분한 탓에 실수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광우병 걸린 사람 숫자 아닌 소의 숫자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 장 보실까요? 자, 영국 178, 프랑스 28, 스페인, 아일랜드, 미국 다 한 자릿수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자신의 발언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저런 거짓말까지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뭔가 팩트 체크를 하고 발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전형적으로 저희 괴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팩트 체크가 안 됐으면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 광우병 수십만 명이야? 네. 그러면 머리에 또 송송 펑크 나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반발하니까 내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다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은 실수다고 하는데 저는 실수가 아니고 굉장히 모르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네. 그걸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논리만 가지고 끝까지 우겨대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당하니까 이제 자료가 있다. 이걸 갖다 해야겠다. 왜 거짓말하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우병 그 당시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네. 방송에서요. 그 소들 나와가지고 막 쓰러지고 뇌 송송 뚫리고 막 그런 거 엄청 방송했어요. 네. 특히 그 광우병 관련해서 약간 우호적인 언론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광우병 한 명이라도 생겼습니까? 안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사과를 하든지 네. 잘못된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광우병이 괴담이 아니고 사실을 저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모렴치한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이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랄지 저는 사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이걸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국민을 선동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득을 위한 방법의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과학자들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돌팔이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랄지 과학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갖다가 이해를 한다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선전선동에 통하게 되고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산업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 본 것들이 나중에 오염수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그 많은 피해를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정치적 이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이성과 합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이 벌써 한 20년 전에 그 부안의 그 방패장 그 만든다고 할 때 네. 그때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준위 방패장이죠.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사용된 물품들,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겠다고 했는데도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번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멜트다운이 돼서 사실 국민들이 그 발전소 폭발하는 거를 직접 사고가 저희가 있었던 발전소.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는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태도도 저희가 납득을 못하는 게 일본이 예전에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그 소련이었죠. 그때는 그 완전히 그냥 그 시멘트로 그 발전소를 갖다가 묻어버렸는데요. 네. 예. 그런데도 일본은 그 방사선 누출이 자국에게 뭐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 오염수를 갖다가 지금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인근 국가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판 그리고 국민적인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인데 국민들에게 안심도 시켜드리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국민의힘과 또 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좀 뭐랄까요 그 지혜랄까요 대화랄까요 논의는 좀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과 함께 좀 시작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IAEA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나 뭐 이 자료 제공이 뭐가 있을지 뭐 그건 저는 뭐 일단 의문이고 이성근 의원 발언 중에 흥분해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소의 숫자를 말했다고 하는데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게 헷갈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께서 분명히 아니 광우병 걸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십만 명이다 이렇게 몇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수십만 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냥 그네 소 숫자를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선동했던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있냐고 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수십만 명이라고 그냥 본인이 그냥 무책임하게 발언하신 것이지 뭐 숫자 사람 숫자 소 숫자를 헷갈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근데 이제 오염수에 관한 것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히 안 드러나는데 오염수를 방류해라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오염수 당연히 방류하면 안 되죠.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국제단체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특히 IAEA가 가장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이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염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삼중수소랄지 뭐 그런 것들이 함유돼 있고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뭐 야당에서 공개하는 것은 오염수 국회의원 나와서 하는 얘기 매일 그러잖아요. 마실 수 있냐고. 그 얘기예요. 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짧게요, 진짜 예. 짧게요. 네. 아무튼 그 일본 동경전력도 그 알프스라는 그 처리 기계가 몇 가지 핵 물질에 대해서는 그 걸러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들 시료 채취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이루어져서 일본이 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검증하거나 공동으로 채취하자 그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만간 IAEA 결과 나올 테고요. 그리고 우리 시찰단의 어떤 결과도 IAEA 발표 이후에 뭐 입장을 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나온다고 하죠. 네, 7월 4일 날 이제 나올 텐데 그때 그 결과를 좀 받아들고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어찌됐든 일본은 최선을 다해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쭉 몇 년을 거쳐서 그리고 4, 5년 뒤에 거의 희석된 상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논의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